정시의 사주명리 제47강. 오늘은 무인일주편입니다. 육식갑자 중 15번째인 무토와 임목으로 이루어진 무인일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토인 무토와 그리고 양의 목인 임목이 합쳐서 이루어진 무인일주는 인이 무토를 보아서 편관이 되고 그리고 12운성으로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인의 지장간에 있는 무토는 비견으로서 무토가 인을 보아서 장생에 해당하고 또 무와 병이 화토동법으로서 똑같이 지장간에 있는 병화는 편인이 되고 12운성으로서는 똑같은 장생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장간에 있는 간목은 편관이 되고 편관 간목은 인을 보아서 녹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또 무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의 사람은 큰 산의 의미로서 믿음성, 즉 신뢰를 나타냅니다. 자기도 무토 자신도 신뢰를 보이지만 믿음성이 없는 사람은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인일주는 밀림에서 살아야 할 호랑이가 무토 민둥산에서 나타난 것으로 때때로 격에 맞지 않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면서 때로는 자기 과신을 꽤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또 무인일주는 생생록으로서 장생과 또 장생 그리고 녹지에 놓여서 생생록이라고 하는데, 생생록으로 생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의미로 보아서 포대기로 또 싸고 또 싼 모양새이고, 녹은 누군가가 갖다 준 먹을 게 옆에 놓여 있는 모양새, 즉 후원성이며 복덩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인은 독상 고목으로서 민둥산의 고목으로 노후의 외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무인일주가 청장년기 시절에는 후원성이 강하여서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인일주는 제 잘난 맛에 사는 경향이 좀 강한 사람이기에 그 도움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도움을 잊어버린다면 주위 사람이 오래 머물러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외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의 유고 만민령이 저술한 삼명통해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무토는 무토위하로, 하는 노을을 표시하죠. 노을하입니다. 무토는 노을이며 임목은 강곡으로 넓은 계곡에 펼쳐진 저녁 노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임목을 소나무로 보아서 저녁 노을 붉게 물든 곳에 서 있는 임목 소나무 한 송이로 보아서 무인일주를 분잡스럽지 않고 다소 고전역한 분위기를 가진 편관의 위험이 있는 신사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무인일주는 무화인 저녁 노을의 외로움과 그리고 호랑이의 자존심과 임목의 강직성이 함께한 사람으로 볼 때 무인일주가 한번 꺾이게 되면은 회복되기가 힘든 사람이며 다시 일어서려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사람입니다. 무인일주는 비급인 형제가 장생이요, 또 인성인 어머니도 장생입니다. 그리고 직업과 남편을 나타내는 관성은 걸록에 놓여서
무인일주의 사람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가기에 자연적으로 마음은 넓어지고 친구 관계도 좋아져서 만인으로부터 호인이라 불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인일주도 식상만은 절퇴지에 놓여서 절퇴자 생궁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절퇴자 생궁에 놓이게 되어서 식상에 대한 아픔만은 다소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인일주의 무토는 습기가 없는 조토로서 지지에 있는 간목인 관성을 갖고는 있지만 스스로 생할 수 없어 반드시 수기인 재성을 보아야 합니다. 사주에 수기가 전혀 없는 경우로 명주가 남자라면 배우자인 처가 부실한 것이고 또 부친 또한 부실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재화도 넉넉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인일주가 격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재성인 수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성이 명식 내에 없는 사람이라도 운이 수운으로 흘러준다면 사주 내에 수를 갖춘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밥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재성인 편재 임수가 임목을 보면은 병자 생궁에 놓여서 불철주야로 돈과 명예를 위하여 뛰어다니는 사람으로 한 곳에 잠시라도 머물면 몸살이 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무인일주가 정제인 개수를 보면 개수는 욕자 생궁에 놓여 순수한 영혼으로 겁없이 날뛸 수도 있고 나의 속을 다 내어 보이는 비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여 도우려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욕자 생궁에 놓여 전형노을로 표현되는 무인일주는 변화와 변덕이 간간히 있기에 무거운 외모와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무인일주는 문곡기인이면서 학당기인에 해당합니다. 문곡기인이면서 학당기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 열정은 평관과 어우러져서 일찍부터 관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공직에 나서려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아래에는 문창기인 그리고 학당기인 그리고 문곡기인에 대한 것을 나타내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일간은 문창기인이 식신에 해당하여서 사의 지지가 문창에 해당하며 그리고 학당기인은 장생에 해당하는 해수가 학당기인에 해당하고 그리고 문곡기인은 그리고 편인성인 해수가 역시 똑같은 해수가 문곡기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병화는 무토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정화는 또 기토와 같이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는 신인이죠. 그리고 여기도 신인이 하토 동법에 의해서 병화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기인별 특성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창기인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식신에 해당하는 거죠. 지기지가. 그리고 문창은 글 읽는 소리가 창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창성해서 창자를 아마 따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창기인이 되면은 즉 식신이 있으면은 총명하기 때문에 학문과 글재주가 있고 그리고 언변에도 능하고 예술성에도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학문, 글재주, 언변, 예술성을 이용해서 명예를 덕하는 사람이 즉 문창기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당기인은 장생지에 해당합니다. 지지가 장생지에 해당하는데 학당은 집당이기 때문에 배우는 곳, 즉 학교가 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나와
배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 않다는 것이죠. 나의 집이 바로 학당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학업이 우수하여서 교육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문곡기인은 편인에 해당합니다. 문곡기인은 편인에 해당하는데 이 편자는 보통 기의 부분, 서의 부분 이런 쪽, 예체능계 쪽으로 많이 가르치죠. 그래서 글 읽는 소리, 즉 곡자의 이야기죠. 곡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글 읽는 소리, 곡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학문이나 문화, 예체능계 그리고 기의 부분에 서의 부분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문곡기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당이나 문곡이나 문창을 갖추게 되면 지적인 미가 밖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또 무인일주는 편관과 편인이 녹과 생으로 놓여 있고 여기에 인성만 지지와 천간에 확실히 세력을 구축해 준다면 인문계의 고시이든 기술계의 고시이든 고시에 도전하려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고시에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또 무인일주는 자기가 직접 가르치는 교육사업에도 열의를 보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관직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다소 약한 편입니다. 무인일주는 지장간이 관인비 구조이고 특히 비겁과 인성의 장생을 놓아서 내가 꼭 필요한 경우에 나를 돕는 사람이 나타나는 후원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사람은 부모는 물론이며 형제, 자매, 친구와 동료들이며 이들 중에서도 나의 천을기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후원이 단연코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각 일간별 천을기인에 해당하는 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각경 일간일 경우에는 축과 미의 자가 천을기인에 해당하고 을과 기의 일간은 신과 자의 글자가 천을기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병정화는 해와 유의 자이며 그리고 신금 일간일 경우에는 인과 오의 자가 천을에 해당하고 그리고 인계수는 인계수 일간은 묘와 사의 글자가 천을기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천을기인은 지지 어디에 있어도 그러니까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어디에 있어도 천을기인이 이루어지며 특히 또 천을기인은 배우자와 내가 서로의 천을기인을 가질 때 복록이 커지고 유정한 관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천을기인은 궁합을 볼 때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 밖에 천을기인은 최고의 길신으로서 모든 흉사를 은연중에 피한다고 하였고 특히 허자로 기인이 있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허자로 기인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로서 병정화 일주가 자축이 명식에 있고 해의자가 명식에 없어도 허자로서 천을기인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해의자가 명식에 없어도 해가 천을기인이기 때문에 귀하게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하게 쓴다는 것은 내가 천을기인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기해년인 올해는 지지로서 관의 운이기 때문에 자식을 기다리는 남자라면 자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기해년이죠. 그러니까
병정화 일주가 올해는 기해년이기 때문에 즉 해년은 관의 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해년이 관의 운에 해당해서 천을 기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고 복과 녹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의 운이기 때문에 자식을 기다리는 남자라면은 자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승진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은 승진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구직 중이던 사람은 직업을 얻게 되고, 또 여명으로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은 혼인의 운이 될 수 있고, 제2의 인연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인연이 올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주의 천을 기인에 해당하는 날을 결혼 날짜로 택하거나 또 이사일 등으로 활용하여도 길하고 무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천을이 공망이 되면은 육친의 덕은 반감하고 또 형충이 된다면은 기인의 길이는 사라지게 됩니다. 또 지지 모두가 천을 기인이 되는 것을 호한 기인이라고 하는데, 호한 기인이 되면은 격을 초월하여 부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호한 기인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9년 6월 19일 22시 22시에 생하는 아이라고 일단 가정을 했을 때 이 아이의 사주는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기해년이죠. 경오월에 정해일에 신해시에 나게 됩니다. 신해시에 나게 되면은 이 아이는 정해일주에 정해일간이 되겠죠. 정해일간은 정의 일간은 해와 유가 천을 기인에 해당됩니다. 해와 그렇기 때문에 정해일간 자체는 일주가 지금 기인에 해당하는 날이죠. 천을 기인에 해당하는 날이 되었고, 그리고 해도 전부 천을 기인에 해당하는 날이고, 여기 연지도 천을 기인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신해에 나서니까 신에 해당하는 천을 기인은 인과 오에 해당하는 기지이기 때문에 여기 또 오에 해당하는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주는 전부 지지가 천을 기인이 되기 때문에 호한 기인이 되는 것입니다. 호한 기인이 되면은 부귀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천을 기인이 합이 되면은 더욱 길함이 커진다고 하였습니다. 일지가 천을 기인인 계묘, 계산은 일기격의 사주로서 주기로 낮에 태어나면 더욱 기함이 커지고, 정유일과 정해일주는 야기로서 해시 이후에 태어난다면은 부귀가 더욱 커진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계묘는 식신이, 계에서 묘는 식신에 해당하는 거죠. 식신이, 그리고 계사와 정유일간의 일주는 재성에 해당하고, 이거 유와 사가 재성에 해당하죠. 그리고 정해는 관성에 해당하는 육친이, 관성이죠. 해당하는 육친이 복과 기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무인일주가 남자의 명이라면은 평관 간목은 인을 보아서 녹지에 놓여 녹자 생궁에 있으며
직장인의 명이 됩니다. 녹은 근록이며 녹봉으로 관리가 국가로부터 받던 물질적 급여를 나타내어서 무인일주는 공무원이나 기업에서 최고위직까지 진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녹자 생궁에 있는 사람은 입사 동기가 많아도 주위 사람을 뒤로하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빠르게 승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인성과 비견이 생애자하여서 후원성인 즉 나를 도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명이라면은 지지의 제자리에 배우자인 관을 두어서 바르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남이 보기로도 이상이 없는 배우자입니다. 그 남편은 평관 간목으로 녹자 생궁에 있습니다. 녹자 생궁은 녹봉을 받으면서 믿음성이 있고 활동성이 강한 듬직한 남편으로서 남편의 덕은 많다고 하겠습니다. 무인일주는 평관으로서의 남편은 평관의 재살이 없다고 해도 녹자 생궁에 놓여있기 때문에 칠살로서의 작용력은 약하여 유정한 남편입니다. 그리고 명주는 학문과 문예를 즐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지장간 내에서 관인이 상생하여 덕을 베풀기도 하고 인성이 비겁을 생하여 형제간의 정도 이루어가는 사람이 즉 무인일주입니다. 무인일주의 편인 병화는 생자생궁에 놓여서 배움으로 시작하고 배우는 것으로 끝이 날 만큼 학문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더불어 문곡과 학당 기인을 놓아서 공부에는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인성은 인품 그 자체로서 손색이 없는 복 많은 사람이라 할 수 있고 반드시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상위의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잡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무인일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일주는 관인이 상생하면 교육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만은 경신금과 즉 신유 식상의 기운이 적절한 위치에서 받침만 해준다면은 평관이 인성을 생하여서 무인은 평관 무인으로서 군, 경, 검찰, 의료계에서도 직업을 선택해도 성공할 수 있어서 비교적 폭넓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인성인 병화는 모친으로서 생자생궁에 놓인 모친은 조용한 인품이며 활동력이 있는 어머니로서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인일주가 신월에 생하고 신유술의 대운이거나 아니면은 인사신의 운에서는 복록이 조금 감해질 수도 있고 추구가 명식에 있다면은 정신적으로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인일주의 형제간의 유산 분배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일주의 인의 치장간 내에는 비견무토가 있고 이 비견무토는 생자 생궁에 놓여진 형제들입니다. 치장간 내에 비견이 놓이면은 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균일적인 불평등 사상으로 무엇이든 동등하게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즉 비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장간에 비견이 아니고 겁재가 있다면 겁재가 있는 경우는 겁재는 빼앗고 뺏기는 것으로서 바로 욕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겁재의 생각은 내 것은 많아야 하고 상대방은 적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지장간에 급제가 있으면은 형제간의 이의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형제간의 이의가 재물로 인하여서 즉 유산 분배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지장간 내에 급제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무인일주에서는 지장간 내에서 인성이 비견을 생하는 구조이고 또 인성이 생자생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성 어머니의 유산이 있다고 보았을 때는 어머니와 같은 궁에 있는 형제에게 유산이 조금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궁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비견한테 유산이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지장간에 품은 형제로 보아서는 나의 지장간 속에 있다는 거죠. 그 형제가. 그래서 그 비견은 나의 동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유산의 분배 문제는 어머니의 명식에 식신이 연지나 월지에 놓여져 있으면은 형에게 유산 분배가 많이 될 것이고, 시지에 식신이 있다면은 형의 위치를 무시하는 일이 만일에 발생한다면은 동생에게 유산의 분배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무인일주의 재성인 임수가 인을 보게 되면은 병지가 되어서 병자생궁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병자생궁은 즉 역마성을 의미하며 생궁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면은 재성이 수에 즉 임수라는 이야기죠. 임수가 수이기 때문에 국내이든 해외이든 가리지 않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며 업을 펼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재성에 해당하는 그 부친과 배우자 역시 부지런한 사람일 것입니다. 처와는 역마성이기 때문에 연애 결혼할 확률이 높고 또 먼 곳에 있는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 처는 결혼 후에도 집에서 살림만 할 수 없고 역마성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수의 처 역시 역마성을 발휘하여 움직이는 임수의 처 역시 지장간에 있는 재성인 병화를 보아서 재화를 모으는 데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무인일주의 명식에 재성인 개수가 인을 본다면 앞에서는 임수가 인을 본 경우이고 지금은 정제인 개수가 인을 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제인 개수가 인을 보면은 욕자 생궁에 놓이게 되어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남자의 명이라면은 개수가 연월간에 놓이게 된다면은 내보다 나이 많은 처를 얻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월간에 놓여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개수와 그리고 무토가 실제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조의 어디에 나타나던 일주와는 합이 되고, 그러니까 무게합이라는 이야기죠. 합이 되고 또 지장간에 있는 무토와도 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장간에 있는 것은 무토는 암합이고, 그리고 일간의 나와는 그러니까 명합이 되는 거죠. 암합이 되어서 지장간에 있는 무토와 암합이 되어 처의 일탈을 보이기도 합니다. 처가 일탈을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일탈을 보기도 하면서 재화의 유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화가 또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합이 명조에 있을 때는 돈으로 인하여 구설수와 노후까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여명으로 재성이 욕자 생궁에 있다면 부친의 활동력은 남다를 것이며 또 시모와의 관계도
원만할 것이며, 그러니까 고부 갈등은 비교적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인 활동력 역시 활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인일주의 식상인 경신금이 인에서는 절태를 보아서 절태자 생궁에 놓이게 됩니다. 식상이 절태이면은 나의 삶을 좌우하는 행동 반경은 비교적 좁은 것으로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며 오로지 한 길을 정하고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생록지의 무인일주는 힘든 일은 아예 염두에도 없는 사람이며 머리만으로 삶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무인일주가 여명이라면 식상이 절태에 놓이면 유산이나 낙태의 의미가 있어서 자식을 가지기가 힘든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식에 수의 기운이 알맞게 자리하고 있으면 자식을 두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조열한 사주 명조라면 대운이 수운으로 흘러야 자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명으로 식상이 절태에 놓이면 자식은 일찍부터 부모를 떠나 공부를 하러 갈 확률이 높고 부모는 자식을 유학시키는 게 좋습니다. 또 무인일주가 식상이 중중하다면 말을 더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민둥산의 호랑이는 비교적 급한 성격이고 식상이 발달하면 지나치는 감성계와 어울려 한꺼번에 많이 표출하려는 마음으로 발현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무인일주가 유의해야 할 점은 은기가 전혀 없고 임목은 한번 꺾이면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인일주의 명식이 무계병으로 짜여진 구조라면 병화의 인성을 개수인 구름이나 비가 막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전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무화의 저녁노을과 견주어 볼 때는 노후에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맥의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명조라 하겠습니다. 또 무인일주에서 명식이 무갑임으로 구성되고 지지에 수기의 근이 있다면 장안에서 일어난 부자로 살 수가 있지만은 무인일주에 경신금이 왕하다면 무토의 산에 암석과 자갈이 꽉 찬 것으로 내가 그 산을 개발해야 할 노력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소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인일주에서 신금이 명식에 있거나 특히 임신이나 갑신의 운이 온다면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픔이 오기에 가장 위험하고 주의해야 할 운이 됩니다. 인의 지장간에 있는 무병곽과 신의 지장간에 있는 무인경이 서로 충하여서 녹지인 갑목인 관이 손상되고 또 인성의 병화 불길은 임수에 의하여 꺼지고 일간마저 그저 극을 당하는 형태로서 가장 중요한 관성과 인성을 잃게 되니 만사불성이 될 것입니다. 식상이 절태인 무인일주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일 수 있어서 평소에 후원자와는 두터운 관계를 맺어야 하고 인신충에 의한 피해를 대비하는 것은 수성과 절제 그리고 업상대처입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47강 육식갑자의 15번째인 무인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8강은 기묘일주입니다. 계속적인 구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